안녕하세요. 윤미향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약 2년 8개월, 한 3년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말은 할 수 없었으되 또 제 발은 묶여 있어서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없었지만 또 제가 늘 희망의 날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날개조차도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날개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심장은 늘 바닥을, 거리를, 그리고 함께했던 수많은 분들, 그리고 할머니들 무덤 앞에서 했던 약속들, 그런 여러 가지 지난 역사들 속에 함께 살면서 제가 기운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경남의 소식이 저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제 고향인 남해 분들이 알거든요, 험악한 거를. 그 남해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윤미향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때로는 사진을 찍어 보내시면서 저에게 힘내라 하시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한마디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다 빠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보고만 있고, 때로는 그게 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심장을 싹 스쳐서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속에서 제가 또 하나 배웠던 것은, 야, 나도 이런 공격과 또 혐오와 차별 속에서 버티기 힘든데 다른 나보다 더 힘이 약한 분들은 이걸 어떻게 견뎌낼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우리 손영미 소장님, 그냥 착하기만 해서 세상을 착하게 사는 분들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아마 지난 2년 8개월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쉼터에 오신 이후 한 16년 동안 여러분 다 아시죠? 80 넘은 할머니들, 90 넘은 할머니들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다 알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았던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16년 동안 그렇게 할머니들 수발 들면서 또 때로는 간호사처럼 사회복지사로, 또 때로는 치료사로,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시엄마처럼 친정엄마처럼 그렇게 곁에서 할머니들을 돌봐오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너무 착해서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덜 착했거든요. 저는 덜 착했다는 표현이 사실은 너무나 거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90년대 초반에 이미 남북 분단이라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저희 가정에 작동을 해서 제 남편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안기를 체포되는 그런 경험도 했고,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제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낳자마자 2주도 안 됐는데 저희 친정에 맡기고 몸이 퉁퉁 불어있는 상태에서, 마침 그때가 백차 수요 시이어서 겨울이었습니다. 12월 23일 백차 수요 시이어서 바로 거리로 뛰어다녔던 그런 경험들, 태풍을 만나서 일본에 마침 집회를 갔는데 태풍을 만나서 오사카 공항에 내려야 되는데 비행기가 못 내려서 나고야 공항에, 일본말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 나고야 공항에 저녁 7시에 오사카 공항에 내리려 했는데 나고야 공항에 내리니까 밤 11시, 그곳에서 태풍을 무릅쓰고 뚫고 오사카로 그 만행,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줬던 만엔을 들고 만행씩 옆에 사람들을, 그 언어도 통하지 않는 분들에게 바디랭귀지로 함께 오사카 갈 사람들 모아서 오사카까지 오면서 느꼈던,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이러다가 내 이름이 어느 순간 신문에 나겠구나. 여러 번 죽는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지내왔어요. 그리고 제가 1992년부터 정대회 간사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우리 할머니들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거칠고 투박하고 죄 많은 한국 사회를 이미 사실은 경험을 했죠. 나이가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정대협 간사를 한 건 아니었지만 20대 때부터 했지만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미 거친 세상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견뎠습니까?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냐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견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제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견뎠지? 생각을 해보면 역시 저보다 앞서갔던 수많은 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경험들, 그리고 우리 김복동 할머니, 또 우리 기론옥 할머니, 김학순 할머니, 진주 출신 강덕병 할머니, 그런 수많은 할머니들의 살았던 삶을 보면 그분들의 삶은 제가 지난 2년 8개월 동안 겪었던 그 삶보다 더 극심한 지옥이었지. 우리 김복동 할머니 첫 번째 군의관에게, 아버지 뻘 되는 군의관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날 밤에 엄마가 배고플 때, 공장에서 일할 때 배고플 때 먹으라고 1원인가 종이돈을 이렇게 하나 팬티 고무줄 속에 넣어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살을 하기 위한 빼갈, 중국 그 독한 빼갈 술을 사서 3명의 여자아이가 우리 죽자라고 해서 그 큰 빼갈을 다 마시고 나서 쓰러졌지만 그 다음날 위 세척다 하고 다시 살아나서 그때 느꼈던 거, 여기서는 죽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차라리 수용하자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죽고 싶었을 때 바로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 수용해보자. 버티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버티는 것은 저는 제가 혼자 싸우고 있는데 저를 향해서 수십 명의 기자들, 그리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 부대였습니다. 거의 검찰 부대였어요. 그런 검찰 부대와 내가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버티고 싸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래, 뭐든지 다 해봐라. 내가 다 수용할게. 내가 다 감당할게. 그래, 감옥 보내려면 나를 감옥 보내봐라. 내가 다 수용할게. 우리 김복동 할머니 그 말씀 바로. 그래서 그 다음날도 전쟁터에서 견뎌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14살에 끌려갔지만 22살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느꼈다. 그래, 그렇게 오히려 마음을 바꿔먹으니까 내가 사라지게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생각이 나서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삶의 어떤 수단을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좀 웃기죠. 뭘 수용해? 악도 수용하나? 공격도 수용하나? 그런데 그렇게 수용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아침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아침에 사무실에 국회 제가 7시쯤이면 도착을 하는데요. 아직도 새카맣죠. 어두컴컴합니다. 겨울에는 특히. 그러면 벌써 한 수십 명의 기자들이 앞에 딱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딱 오면 프레시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금방 기사 올라가요. 출근하는 윤미향.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약 1년 반 그 공격이 한참 진행되던 그 시기에는 밖으로 밥을 먹으러 못 갔습니다. 도시락을 주문해서 국회 안에서, 제 방 안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본회의가 있을 때, 상임위가 있을 때 왔다 갔다, 현장 있을 때 현장 시찰 왔다 갔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오라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갔고 그런 삶을 지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삶 끝에 바로 그래도 이렇게 지난 1심 판결에서 정말로 끔찍하게 저에게 올무시어졌던 것들이 다 풀려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은 이렇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구나 라는 그 생각. 그래서 더 힘겹지만 더 씩씩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굉장히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의정활동을 다 하려고요. 왜냐하면 상임위 활동은 아시겠지만 어마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전반기능 환경노동위원회 동물 곁으로, 하늘 곁으로, 바다 곁으로, 또 산으로, 또 그
그 어떤 국가 산업 발전 시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 곁으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노동자들 곁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으로 쫓아가서 이게 집이냐라고 정부를 향해서 외치기도 했고요. 지금 후반기 농해 수위에 와서 또 열심히 산과 농민과 어업과 축산업과 바다와 하늘과 참 운명인 것 같아요. 유명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 삶을 하면서 제가 국회에 왔던 것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이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제 과거사 문제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었던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그에 따른 희생자들의 인권 회복 조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건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히려 한마디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수요일마다 12시가 되면 라이브를 킵니다. 그리고 제 있는 책상 앞에서 유튜브로 수요시를 진행을 합니다. 마음은 그곳에 가 있죠. 하지만 그곳에 가면 저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피해자가 공격을 당하고 아픔을 겪으면 어떡하나 라는 것 때문에 제 스스로 그 운동의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길을 제 사무실 안에다가 묶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방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활동가들과 만나면서 이게 해방이구나. 이야 해방이라는 건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방은 그냥 막연하게 오는 오늘 이렇게 또 고향에서 존경하는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또 친구들이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 더 뜨거운 해방감을 느낍니다. 이 해방감으로 전국 팔도를 다 뛰어다니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계속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